경매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열의 9은 유치권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쵸? 근데요, 모두가 이렇게 도망가는 유치권이 사실은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실제 사건 하나를 가지고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의정부에서 실제 나왔던 경매 물건입니다. 서류를 딱 보니까 떡하니 4,100만 원짜리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이 이걸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이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싶은 함정일까요? 아니면 어라, 이거 잘하면 대박이겠다 싶은 숨겨진 보물일까요? 4억 1천만 원. 와, 액수가 정말 만만치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숫자만 보고도 에이, 골치 아프겠다 하고 그냥 페이지를 넘겨버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낼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사건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문제의 중심에는 아주 특이한 계약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공짜 임대료 계약. 내용을 보아하니 세입자는 내가 이 가게 짓느라 4,100만 원이나 썼으니까 그 돈 내놔 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계약서에는 5년 동안 보증금도 월세도 없이 공짜로 장사하기로 한 내용이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두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거예요. 세입자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돈 4,100만 원 들여서 건물 가치 올렸으니까 그 돈 돌려받을 때까진 한 발짝도 못 나가. 바로 이거죠. 하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깐만요. 5년 동안 월세 한 푼 안 내고 장사했잖아요. 그게 바로 공사비 대신 받은 혜택, 즉 대가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 거죠.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자, 여기서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바로 피담보 채권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진짜로 갚아야 할 빚이 있냐 없냐, 딱 이거예요. 유치권이라는 건 이 받을 돈, 즉 빚이 존재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갚아야 할 빚이 애초에 없다? 그럼 유치권은 그냥 껍데기뿐인 헛개비가 되는 거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교통정리를 딱 해놨어요. 판례를 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건물 좋게 만들어주는 대신 월세 없이 공짜로 쓰기로 약속했다면 나중에 와서 공사비 달라고 할 수 없다. 이미 그걸로 퉁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주 확고하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만 따져봐도 유치권이 깨질 확률이 아주 높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두 번째 결정적인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돈 계산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 뭐랄까, 빚이 스스로를 갚아버리는 마법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에요. 논리는 간단합니다. 세입자가 그동안 월세 안 내고 장사해서 이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이득 본만큼은 원래 줘야 할 공사비에서 까고 계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걸 들이밀면 세입자의 주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명확하죠. 왼쪽에 있는 파란 막대가 세입자가 달라고 하는 돈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주황색 막대, 즉 4년 넘게 월세 한 푼 안 내고 장사해서 얻은 이익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미 받아간 이익이 원래 빚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상 이걸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처음에 4,100만 원 빚이 진짜 있었다고 쳐도 그 긴 시간 동안 공짜로 장사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이미 다 갚고도 남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갚을 빚이 0원인데 무슨 유치권을 주장하겠어요? 좋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이론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접 이런 물건을 마주쳤을 때 뭘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진짜 탐정처럼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종의 가짜 유치권 격파 실전 매뉴얼인 셈이죠. 유치권이 딱 걸려있는 물건을 발견했다? 그럼 무조건 이 4단계는 거쳐야 합니다. 첫째, 법원에 있는 서류는 글자 하나 안 빼놓고 샅샅이 뒤져야 하고요. 둘째,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1순위 은행에 꼭 전화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셋째, 발품 팔아서 무조건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의 시작인 최초 계약서를 어떻게든 찾아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4단계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뭘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은행에 혹시 저는 유치권 행사 안 할게요 하는 유치권 포기각서가 들어갔는지, 또 계약서에 나갈 때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특히 건물 고치는데 쓴 돈은 따로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같은 특약이 있으면 이건 뭐 거의 끝난 거죠. 그리고 서류상 공사 시점과 실제 건물이 지어진 시점이 맞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이건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을 얻고 마침내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이제 돈 벌 일만 남았을까요? 아쉽지만 천만에요. 진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낙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라운드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일 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경매에서 낙찰받는 건 결승 테이프를 끊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법적 다툼이라는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건 100% 가짜 유치권이야 라고 확신해도 법적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당연히 시간과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타임라인이 바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죠. 낙찰받는 그날 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을 받고 실제로 점유를 가져오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보통은 1년, 길게는 그 이상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내 소중한 투자금은 이 부동산에 꼼짝없이 묶여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점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찰가 쓸 때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낙찰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에 들어갈 변호사 비용 있죠? 또 그 긴 시간 동안 내야 할 대출 이자 있죠? 그리고 그 돈이 묶여있는 동안 다른 좋은 데 투자할 기회를 날리는 거. 그 기회비용까지 전부 다 빼고 계산해야 돼요. 이걸 다 제하고도 이 정도만 남겠다 싶을 때 바로 그 가격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대 금액, 즉 상한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유치권은 위험, 접근 금지라는 빨간불이 아니에요. 오히려 남들은 못 보는 기회가 여기 숨어 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라! 라는 초록불 신호로 보여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잘만 풀어내면 큰 수익을 안겨주는 하나의 재미있는 퍼즐로 생각하는 것. 이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투자자들은 유치권을 보면 그냥 지나쳐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다르죠? 어떻게 분석하고 뭘 확인해야 하고 어떤 리스크를 미리 계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셨으니까요.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들이 모두 도망가는 바로 그곳에서 기회를 발견하시겠습니까?